이번에 장시호 씨 판결문에 보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같은 재판부가 22재판 이 판결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할 때 이거 인용 안 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두 피고인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 씨 혼자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나비 효과로 이 두 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제 선거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범죄 행위로만 보면 장시호 씨가 고약하죠. 네. 받은 형량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검찰이 일정 부분 피의자로 소환된 피고나 피의자가 와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도 증거를 제출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는 그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피의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검찰을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야 뭐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뭐 법에 의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국정농단 관련한 검찰 조사를 할 때 검찰에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 형식의 어떤 형태의 도움을 줬을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뭔 키가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조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예.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검찰이 구형한 거 사실 쉽게 말해서 올려친다 그러잖아요. 예. 올려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특검이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보냈으면 그래도 재판부 알았어 하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지금 3억 횡령하고 국고보증 7억 횡령한 거 최순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장시호 씨가 꿀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에 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다 이득을 취한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그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네. 사정 변경, 즉 3억 7억 한 거 그 횡령했는데 무척 깊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횡령한 돈이 어쨌든 3억은 국고죠. 영재센터 자금 3억. 그럼 총 뭐 10억이 어바웃 다 국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고이기 때문에 다시 그 회사 영재센터에 환수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수했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랬다면 그게 고려가 되지만 이건 1심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정 구속됐는데 이거 갚는다고 해서 보석으로 풀어주진 않습니다. 20에서 영향. 2심에서 그럼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예. 예측 1년 6개월 구형했을 때 예측 못 하셨잖아요. 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예측을 그랬었죠. 1년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구형하는 것보다 좀 낮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한 3분의 2나 반. 그렇죠. 그 정도 내기 때문에 다 집행유예가 나올 거로 생각을 했죠. 장시호 씨도 사실 근데 어제 뭐 이렇게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아마 출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졌다. 판결을 받는 순간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데리러 가야 되는. 그렇죠. 또 뭐 마지막 증언할 때도 진술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나를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 아이한테도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장시호 씨는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도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고요. 왜냐면 장시호 씨가 워낙 많은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검찰과의 어떤 그 교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이 설마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장시호 씨 입장에는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 거의 90% 이상은 1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리에서 그 법정 구속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가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2년 6개월이 놀란 게 아니라 법정 구속이 훨씬 놀란 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도 사실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으니 여기서 법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고 좀 눈여겨볼 거는 이 재판부가 형사 22부입니다. 김세현 부장인데요. 김세현 부장이 맡고 있는 재판이 현재 박근혜 최순실 재판이에요. 그 재판의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 이 재판부가 사실 굉장히 피고인에게 잘해주는 재판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피고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것 뭐 증거 신청하면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는데 선고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좀 유명한 재판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판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장시호의 1심 선고를 딱 보면 이거는 엄벌주의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정농단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시호 씨 판결문에 보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같은 재판부가 22 재판, 예, 22. 이 판결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할 때 이거 인용 안 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두 피고인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 씨 혼자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나비 효과로 이 두 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제 선고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시호 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네. 박근혜, 최순실 두 재판에 아주 그 엄벌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가 김세연. 원래 김세연, 김세윤, 김세연, 네, 김세연. 김세연. 김세연?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름이. 연이나 어쨌든, 윤이나, 네. 끝자리는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 김 판사님이 별명이 있대요. 별명 유치원 교사. 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 그 그러니까 뭐 유치원 무슨 애들을 말이냐면 나가야 되는데. 백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너무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뭐 증언했죠, 뭐 증거 채택해달라면 채택해주고 증인 채택해달라면 채택해주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피고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처럼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예. 증인 막 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증인 막 증가시키고 막 이랬을 때도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판결에서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김세윤이네요. 김세윤 맞죠? 김세윤. 김세윤 판사가 판결에서만은 아주 엄격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유치원 교사. 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란 말은 이미지가 그만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한 걸 용인하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렇죠. 성인이 됐을 때 계속 똑같은 짓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김세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지막 판결에 있어서는 엄하게 법의 근거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백선임 변호사 말씀처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해서 엄한 판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 이 별명은 확인된 건가요?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아, 기사에서 읽었어요? 네. 그럼 맞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물어보시니까 제가 직접 알아보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누군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긍정적인 의미고, 네. 의미 있는, 그리고 재판을 잘한다는, 그리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판사로도 저도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유치원 교사를 월급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요. 박근혜, 최순실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금 우리나라 판사라면 당연히 법원에서 최고니까 하는 거예요. 에이스들이. 아니, 세기의 재판인데 이거를 그러면 재판할 때 평판 안 좋은 판사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판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김세윤 부장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치원 교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피고인이 납득할 만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어권 행사하는 거 할 수 있게 다 들어주고, 그래 어떤 주장을 하는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도 말을 끊질 않아요. 김세윤 부장은. 그래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할 때만큼은 굉장히 온정주의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내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판단했으면 네. 억울할 텐데 네. 얘기는 다 들어주고 네, 그렇죠. 또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다 논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굉장히 좀 피고인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는 판단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약간 유치원 교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재판부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황당하네요. 무서워지는데요? 호러물 같아, 호러물. 아니, 근데 27분 이재용 재판부 누구였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분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27분. 네, 그 분도 뭐 재판은 잘한 걸로 유명하시는 예.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에서 가장 소위 우리나라 부장 중에 형사부장 중에 에이스들만 현재 지금 이 재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단,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장시호의 유죄 판단,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년이나 나올까.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예상보다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네. 좀 저는 이게 좀 과도한 해석 같은데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와서 특검에 모욕을 당했다. 뭐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나 어디서 많이 이름을 본 사람인데 누군가. 많이 본 사람이죠. 많이 본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율사가 이랬으면 좀 실려가는데 또 여기서 그랬다니까. 사실 저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지 말자의 논의로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뭐 특검을 욕보였다라는 취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만 들어보면 결국 특검 수사를 법원이 요즘에 계속 방해하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저도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원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정도의 논평은 괜찮아도 이렇게 거의 그들의 뿌리는 이렇게 단단하다. 이게 마치 법원을 적폐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 우리 중심으로 작가들이 이상해 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좀 뭐 이번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 구속적분을 풀어준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넘어선 사실 제가 봐도 좀 거북할 정도 수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당 의원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드네요. 여당 전 의원. 이분은 전 의원, 현 의원들도 그러잖아요. 현 의원들도. 박범계 의원도. 박범계 의원도 그러는데, 물론 그 신광열. 네.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구속적 부심은 이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또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인지. 바깥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칼럼을 써서 그 구속적 부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해는 가잖아요. 지금도 안 돼요, 사실. 저는 지금. 올해는 가잖아요.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판단한 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이상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좀 그 구속 적부심의 원칙과 규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을 무죄로 내렸는데, 이거 무죄로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종 전 차관이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데, 재밌는 것은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이 돈을 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로 인한 거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압력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을 그런 통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결 자체는 물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뭔가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는 김종 전 차관이 끼어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큰 거네요. 지금까지 이것도 김수현 판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장했던 건 독대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였어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는 김종 차관은 끼지도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독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그래서 삼성 돈이 이제 장소가 있는 스포츠 연재센터로 동계스포츠 정대센터로 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모한 사람은 박근혜, 장시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김종 차관이 김종 차관 3년 6개월 보냈는데 여긴 6개월 깎였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 총 지휘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김세현 부장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어서 장시호의 역할, 그 다음에 김종의 역할을 좀 그렇죠. 그 경중을 좀 따진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총괄 지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이거 박근혜와 동등한 수에서 같이 지휘한 최순실. 네, 이 구도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2년 6개월에서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혐의를 이 재판부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력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네. 앞으로 이제 재판의 순서가 박근혜 1심 재판 있고 그 뒤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 뇌물 수수자의 관계가 인정이 되게 되면 그게 또 바로 이재용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거고. 이게 일단은 1월 달에 이제 최순실 선고가 날 겁니다. 예. 1월 달에. 이제 그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어떻게 나올지 딱 알아요. 이것도 22부죠. 어찌 보면 쌍둥이 재판이기 때문에 그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혐의가 공모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순실의 형 선고를 보면 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요 정도 나오겠구나는 알 거고 그리고 최순실에게 뇌물이 인정이 되는 순간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재용 부회장 1심 판단 그다음에 지금 이 형사 22부에서 나올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판단. 이 판단까지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또 항소심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장시호 씨 석방을 하지 않고 구속을 시키면서 엄하다. 네. 또 김종 차관에 대해서도 물론 3년 6개월에서 깎이긴 했지만 어쨌든 꽤 높은 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예. 박근혜 먼저 최순실 씨 재판이 있다니까 최순실, 박근혜 중형이 선고될 게 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재판의 이 판결문은 중형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운 중자죠. 예.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예. 장시호가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의 도움으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박근혜를 만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원했다고 돼 있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시호 재판에서 나온 게 뭐냐면 김소영 부장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장시호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 관계에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두 사람의 재판에도 이 건이 당연히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같이 장시호 혼자한테만 지금 장시호 재판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 혼자한테만 지금 뭐 형량이 나왔지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 내용도 충분히 반영돼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영이 아니라 아마 복사해서 붙일 겁니다. 복사해서.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할 때 검찰에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플리 바게닝 형식의 어떤 형태의 도움을 줬을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뭔 키가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조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예.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검찰이 구형한 거 사실 쉽게 말해서 올려친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올려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특검이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보냈으면 그래도 재판부 알았어 하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지금 3억 횡령하고 국고보증 7억 횡령한 거 최순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장시호 씨가 꿀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에 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다 이득을 취한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그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네. 사정 변경 즉 3억 7억 한 거 그 횡령했는데 무척 깊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횡령한 돈이 어쨌든 3억은 국고죠. 영재센터 자금 3억. 그럼 총 뭐 10억이 네. 어바웃 다 국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고이기 때문에 다시 그 회사 영재 이번에 장시호 씨 판결문에 보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같은 재판부가 22 재판 네, 22 이 판결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할 때 이거 인용 안 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두 피고인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 씨 혼자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나비 효과로 이 두 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제 선고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범죄 행위로만 보면 장시호 씨가 고약하죠. 받은 형량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검찰이 일정 부분 피의자로 소환된 피고나 피의자가 와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도 증거를 제출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는 그게 플리 바게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피의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검찰을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야 뭐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뭐 법에 의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이제 농단 관련해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검찰과의 어떤 그 교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이 설마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장시호 씨 입장에는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보통은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 거의 90% 이상은 1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리에서 그 법정 구속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가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2년 6개월이 놀란 게 아니라 법정 구속이 훨씬 놀란 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도 사실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으니 여기서 법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고 좀 눈여겨볼 거는 이 재판부가 형사 22부입니다. 김세현 부장인데요. 김세현 부장이 맡고 있는 재판이 현재 박근혜 최순실 재판이에요. 그 재판의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 이 재판부가 사실 굉장히 피고인에게 잘해주는 재판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피고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것 뭐 증거 신청하면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는데 선고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좀 유명한 재판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판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장시호의 1심 선고를 딱 보면 이거는 엄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정농단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시호 씨 판결문에 보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같은 재판부가 22 재판, 네, 22. 이 판결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할 때 이거 인용 안 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두 피고인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 씨 혼자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나비 효과로 이 두 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제 선거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시호 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네. 박근혜 최순실 두 재판에 아주 그 엄벌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가 김세연. 원래 김세연, 김세윤, 김세현, 네, 김세현. 김세연.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름이. 연이나 어쨌든 연이나, 네. 끝자리는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 김 판사님이 별명이 있대요. 별명 유치원 교사. 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 그 그러니까 뭐 유치원 무슨 애들을 말이냐면 나가야 되는데. 백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너무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뭐 증언했죠, 뭐 증거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주고 저한테 환수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수했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랬다면 그게 고려가 되지만 이건 1심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정 구속됐는데 이거 갚는다고 해서 보석으로 풀어주진 않습니다. 20에서 영향. 2심에서 그럼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예측 그 1년 6개월 구형했을 때 예측 못 하셨잖아요. 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예측을 그랬었죠. 1년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구형하는 것보다 좀 낮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한 집행유예가 3분의 2나 반. 그렇죠. 그 정도 내기 때문에 다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장시호 씨도 사실 근데 어제 뭐 이렇게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아마 출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졌다. 판결을 받는 순간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뭐 마지막 증언할 때도 진술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나를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 아이한테도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휴, 그렇다고 하면 그건 결국 좀 짜네요. 장시호 씨는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도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고요. 왜냐면 장시호 씨가 워낙 많은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